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시장의 흐름에 수긍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신호입니다. 금일 시장은 상승률 상위 순위를 보시면 탈모 관련주를 중심으로 저출산 관련주, 자동차주들, 저시총, 그다음에 우선주까지 줄줄이 강세 흐름이 나왔다는 거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탈모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지시하면서 정책 기대감으로 이렇게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죠. 특히 상한가를 보시면 TS 트릴리온, 메타랩스 대표적인 탈모 치료제 관련주들이죠. 그래서 그 뒤에 또 알리코 제약도 이렇게 좀 새롭게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시세가 나온 부분이고요. 그게 전일 같은 경우 또 이더스 제약 같은 경우도 있고, 신신제약, 유유제약, 다양하죠. 시세가 나온 종목들 보시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출산 관련주들이 강세예요. 그래서 탈모 테마가 터지고 시장에서는 복지 정책 전반이 좀 강화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확산이 되면서 보시면 그 에로코스 같은 종목들, 그다음에 대표적 에로코스가 대장주긴 해요. 그러면 꼼비나 아가만 컴퍼니 이런 종목들이 뒤를 잇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주들도 강세였죠. 자동차주 같은 경우 오늘 금일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이유로 좀 강세 흐름이 나왔는데, 첫 번째로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어쩌면 무인택시 기대감이 다시 부각되면서 자율주행하고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된 심리가 좀 살아나면서 이런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이 나왔고,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국내 유인이에요. 어찌 보면 현대차, 기아의 이제 그 미국 판매 호주 기대감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또 연말 연초 기간 리밸런싱까지 겹치면서 자동차 섹터 전반에 수급이 이렇게 좀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저시총주들이 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대체로 저시총주들하고 우선주들이 굉장히 좀 강세 흐름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이젠 그 시장 흐름이 좀 밍밍할 때는 저시총주들이나 그리고 우선주들이 좀 강세 흐름이 좀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연말이나 연초 같은 경우는 원래 개인 매매가 좀 강해지는 시기이다 보니까 저시총주들의 돈이 물리는 구조가 좀 많아요. 그리고 보통 정책 테마주들이 보통 터지면 신기하게 스물개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좀 나오더라고요. 신기하게 정책적인 그런 테마주들이 터질 땐 항상 저시총주들도 꼽살이 껴요. 신기하게. 그리고 아무래도 주도주들, 기존 노복주들이 이렇게 강세 흐름이 나오다가 하락 이렇게 보면, 반대 로봇주도 이제 우향 흐름이 또 나오죠. 좀 강한 하방성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또 제약바이오주도 그렇고요. 원래 국내 증시의 주축은 로봇주하고 제약바이오주였단 말이야. 얘네들이 밀리면 사실 먹을 파이가 없거든요. 먹을 파이가 그다지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시총주들도 꼽사리 껴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에 좀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시총주들과 우선주들도 굉장히 좀 강세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일 시장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기존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성산업이고, 대성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금일 새벽에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 종목은 그 앞전 고점 돌파는 시도할 거다. 이게 단기 가열이기 때문에 바로 안 나올 수 있어도 결국은 강세 흐름이 나오면서 앞전 고점 돌파도 시도할 거다. 그러면 천일고속이나 동양고속보다는 비교했을 때는 터무니없거든요. 시세가 그렇게 그다지 많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으로 봤을 때는, 시간을 보시면 하한가에 쳤죠. 이게 되게 웃겨요. 거의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 때, 아이고 죄송. 막바지에 접어들 때 지능기업 우비부터 금우건설 좀 시총이 적었던 종목들, 그 다음에 부동산 가치주들이 흐름상 굉장히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였죠. 시간에 굉장히 좀 강한 하방 흐름을 보였다. 아무래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고속버스 터미널 관련주들이 죄다 하한가를 기록했지만, 일단 천일고속, 동양고속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 단기적으로
최소 10배부터 20배 이상 시세가 나온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재개발 호재가 이미 주가에 과도하게 반영이 된 상황에서 사실 하한가마저도 이런 종목도 하한가마저 할 말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봤을 땐 보고 있어요. 근데 대성산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시세가 크게 나온 편은 아니에요. 이 천일고속이나 동양고속이 아무리 좀 가볍다 치지만 이 종목에 비해서는 시세가 터무니없이 이젠 어찌 보면은 그 비교에서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터무니없어요. 비교한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대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 말을 듣고 진입을 혹시 하셔가지고 상한가에 드셨는데 내일 이게 또 마이너스 한 뭐 10% 이하로 시작할 것 같아서 좀 걱정이다. 그래도 이익이긴 하지만 만약에 제 말 듣고 매수하셨다면 이익이긴 하지만 좀 걱정이다 하신 분들은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이런 종목들이 내일 밀린다고 한다면 저는 다시 이렇게 밀린 척하면서 앞전 고점 또 넘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더 심하게 갈 수도 있어요. 클라이막스. 어쩌면 클라이막스에 향해서 좀 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대성산업 같은 경우도 사실 부담이 되는 구간이긴 해요. 밀린다 하더라도 뭐 상한가 이하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먹고 갈 만한 그 단타 종목으로는 굉장히 좀 잘 어울리지만 합리적인 종목도 많거든요. 부동산 그 가치주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산업은 괜찮아요. 오히려 하한가에 쳤다면 굉장히 또 진입하기 좋은 매수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고요. 사이언솔루션 좀 아쉬워요. 저는 이게 밀린 척 하다가 밑꼬리 달고 양봉 흐름으로 회복을 해줄 줄 알았거든요. 워낙 이제 좀 강하게 뭐 주봉을 보시면 이게 눌림 구간이 굉장히 좀 강한 그 형태였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을 깨트렸어. 다만 만약에 손절을 안 했다. 8,800원 이하일 때 밀렸다. 그럼 제가 손절 의견 드렸잖아요. 근데 손절 의견 사실 이게 손절을 바로 하는 것도 아쉽긴 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밀린 척 하다가 언제든지 강하게 장대 한 방씩 나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 사실 내가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바로 손절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 원칙에 따라서 8,800원 이하일 때 제가 손절하라고 말씀드렸지만 반대로는 이렇게 좀 반등 흐름이 나왔을 때 손절하셔도 괜찮거든요. 일정 뭐 그냥 뭐 적당히 그냥 반등 뭐 양봉으로 반등이 나온다. 그럼 그냥 컷하고 다른 종 보셔도 괜찮은 거예요. 전략적으로는. 다만 내가 진짜 이걸 컷하고 더 좋은 종목이 있어. 이 종목은 진짜 내일이라도 더 크게 갈 것 같다. 좀 내가 연구한 패턴 중에서.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8,800원 자른 다음에 8,800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현금한 다음에 기다리는 겁니다. 교차할 종목에 더 냉정하게 부담 없는 위치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 종목은 매매해서 오히려 더 이득이겠다. 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그럴 땐 교체하시는 거죠. 근데 아직 교체할 만한 종목을 보이질 않아. 그러면 한텀 더 기다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개인 투자자들 웬만해서 손절했을 거라 보거든요. 웬만해서는. 왜냐면 금일 그 호가창을 제가 사이언솔루션 같은 경우 호가창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손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손절을 한다는 거 아는 이유는 시장가로 던져요. 개인들은 보통 동시간. 그러니까 뭐 15분 뭐 10시 15분 15초 이게 쭉쭉쭉 한 호가가 막 5개가 동시에 내려가. 예를 들어 3개 4개 시장가로 던져가지고 그러면 이건 100% 개인이에요. 세력들 뭐 기관회인들 그렇게 던지질 않거든. 사실 시장가를 안 던져요. 기관회인들은 천천히 호가 쌓아가면서 매수 유도를 하면서 떨구지 막 시장가로 던지진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금일 개인 투자자를 어마무시하게 매도를 하더라고요. 신용 쓴 사람들부터. 왜냐면 이 단기적으로 이게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시세 5일선이 어찌 보면은 21선 돌파름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런 형태에서는 추가 시세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 이게 이렇게 나와야 돼 원래는. 근데 역으로 또 이렇게 올리다가 또 밀렸네 또. 근데 여기에서 또 대놓고 5일선 21선 밀렸어도 죽인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또 장대목 나오면 또 바로 이렇게 또 살아나는 형태거든. 이게 되게 웃겨요. 이게 흔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웃기라. 그리고 의도적으로 저점을 깨트린 자리가 사실 이게 죽기보다는 오히려 살아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요즘은 살아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제가 뭐 최근에 세비캠도 예를 들어 설명드렸잖아. 예를 들어가지고 저점 깨졌을 때 오히려 매수계로 삼으시는 게 맞다. 왜냐면 이 과거에 봤을 때 이렇게 밀리잖아요. 밀리는데 보통 이렇게 신저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만 보았을 땐 절망이란 말이에요. 아 이거 죽었다. 이 종목 이 종목 죽었구나. 더 이상 못 갈 것 같다. 지금 보면 뭐 더 내려갈 것 같거든요. 왜냐면 하방 이 밑에 보면 301선까지 내리막길로 보여지는데 안 보이는 지지선이 있는 거죠. 기관 외인들이 지들이 짜놓은. 그러면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인 솔루션 같은 경우도 한텀을 좀 신저가 이렇게 그 저가선을 이탈했다고 보더라도 한 번 더 좀 기다려 볼 만은 한 거예요. 바닥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 보조 지표로 봤을 때는 저점 신호가 지속적으로 저점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뭐 CCI라든지 뭐 RSI 막 이런 지표를 봤을 때는 저점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매도하기도 난감한 구간이긴 해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매도 혹시라도 손절 안 하신 시청자분들 좀 더 반등 흐름 나올 때까지 한 번 더 좀 지켜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쁘지는 않아요. 사실 이게 말이 좀 안 돼가지고 저는 나올 줄 알고 좀 대충 좀 말씀을 드린 건데 대충은 아니죠. 신경 써서 좀 말씀드렸는데 그거 전략적으로 설명 못 드린 게 8,800원만 8,800원 이하로 밀렸을 때 손절 하셔라. 이건 좀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왜냐면 이거 8,800원 밀려도 기다리셨다가 반등으로 나왔을 때 손절하셔라. 이게 맞거든요, 사실. 근데 일단은 손절하셨다면 다른 종목들 많아요. 죄다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훨씬 또 환경이 좋은 종목들도 많으니까 그런 종목도 공략하시면 충분히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말이 길어졌는데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로봇 관련주는 저는 나우로보틱스, 그다음에 LS 티라유테,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그 다음에 아이언 디바이스, 뭐 이런 종목들만 보셔도 충분하다고 봐요. 시세가 들러온 종목들이거든요, 상대론적으로. 근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SPG 같은 경우로 그냥 본다면 뭐 SPG나 뭐 로보스타 뭐 이런 종목들 보면 그래도 1차적으로는 충분히 조정 구간까지 갔어요. 그러면 내일 만약에 살짝 밀린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양봉 흐름으로 회복해 줄 수 있는 형태거든요. 로봇 관련주들은. 그 로봇 관련주들은 내년 1월까지 이벤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가 않아요. 사실 금일 조정이 나왔어도. 금일 뭐 제약 바이오주도 그렇고 로봇 관련주도 그렇고 죄다 조정 나왔잖아요. 오히려 미용 관련된 종목들 쓰고 있더라고. 뭐 탈모 관련된 종목들. 그거 외에는 매수할만한 종목들이 없어서 죄다 밀렸어. 그래서 뭐 그 부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 나빠서 밀린 게 아니라 그냥 시장 흐름에 의해서 밀린 겁니다. 차익 실현을 이제 기관들이 슬슬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다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로 차익 실현을 다 하지 못한다. 상승, 어쩌면 일정 상승은 나오면서 차익 실현을 하지. 무조건 뭐 밀린다고 해서 뭐 끝난 게 아닙니다. 시장 흐름 때문에 그냥 밀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솔리드도 뭐 아직 21선 부근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 좋은 종목이에요. 솔리드는 제가 봤을 때는 9,070원 나중에 보면 한참 넘길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이 좀 인내하시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사이버는 모아나가신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하방 흐름으로 세게 밀 자리가 없어. 한계가 있습니다. 밀어도 오히려 미는 것보다는 언제든지 강하게 상승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여지는 만큼 이 부분 좀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유니테크노 같은 경우도 이쪽 좀 밀리는 부분인데 ESS 관련주들은 추후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벤트가 계속 이슈가 나옵니다. 그럼 이재명 그 대통령 정책주 내에선 포기를 절대 안 한다고 하죠. 에너지 고속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절대 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도 절대 포기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AI 건축도 할 때 ESS가 필수죠. 그럼 미래성을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사실 크게 밀릴 자리는 없어요. 현재 밀릴 자리도 없고 밀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상승 흐름으로 이제 턴에서 앞전 고점 돌파 흐름이 나오면 나왔지. 절대로 제가 봤을 때는 내려갈 이미 일단 조정 흐름 나왔을 때는 천천히 모아나가시는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 이런 종목들은 ESS 관련된 종목들은.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리기판 관련된 한빛레이저 크게 의미 없어요.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조정이 어떻게 나오든 결국은 6,100원 이상은 넘기는 모습으로 나올 거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면 이 앞전 고점 돌파 나오면서 대량 거래에 실린 앞전 고점 돌파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점 돌파 못하고 그대로 밀려버렸죠. 그렇다는 건 이거는 좀 개인들 물량을 빨아들인 다음에
다시 앞전고점 돌파 시도하겠다 이 뜻이거든요. 전고점 돌파 시도하겠다. 왜냐면 개인들이 많이 따라붙었기 때문에 흔드는 겁니다. 왜냐면 기관 외인들도 같은 이런 세력들은 개인들 물량이 일정 들어오면 그 계산을 다 합니다. 같이 갈 수 없을 때는 이렇게 조정을 되게 심하게 조정 흐름을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흔들죠. 흔드는 부분인데 일단 차분히 좀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그럼 대하제약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격적으로 매수하셔도 되는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호재성 기사가 이 기업의 미래 먹거리가 확정된 순간에 이 종목이 더 이상 크게 밀 이유는 없어요. 상승이 나오면 나왔지. 그렇기 때문에 리셋된 거잖아요. 어째 보면은 여기에서 이 관리에서 이제 중국 보험에 등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안 될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있었는데 이미 확정이 됐잖아요. 확정이 되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거잖아요. 그 뒤에 리셋이 된 거잖아요. 그럼 좋은 매수계죠. 역으로 봤을 때는 이미 확정이 된 상태인데 뭐가 두죠. 그래서 저는 대하제약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모아나가야 된다. 시장 흐름이 어찌 되든 결국은 갈 줄만 갑니다. 그리고 G2G 바이오, G2G 바이오는 좀 오버치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은 이 종목도 역시 저는 왜냐면 시장은 다시 앞전고점 돌파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현재 조정으로 나오고 있어도 전고점 돌파 흐름이 전 나올 거라 봐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유를 생각한다면 만약에 뭐 나온다고 한다면 지수 흐름은 제약바이주하고 로봇주들이 주로 주도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저는 결국은 이게 밀려도 크게 의미는 없어요. 사실 모양 작고 이렇게 우상향 흐름이 나오면서 앞전고점 돌파 언제든지 시도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호산업은 굉장히 좀 안정적이죠. 역시나 5일선, 21선 돌파름이 나왔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 이제 5일선, 21선 넘겼을 때 바로 강하게 슈팅이 나오느냐 아니면 다시 뭐 살살살 나오면서 옆으로 기다가 이렇게 슈팅이 나오냐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럼 확실한 건 상방 슈팅이 나올 확률은 좀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현호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이 밀집 패턴으로 개인들 굉장히 좀 지루하게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면 개인들이 기존 보유했던 그 투자자를 빼고는 나가 떨어진단 말이지. 신규 진입했어도 이거 너무 안 가. 다른 건 잘 가는데 이건 너무 피곤해. 그러면 매도합니다 보통은. 근데 사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매도하면 안 돼요. 만약에 그 봤을 때 이런 형태 나오면 매도하면 안 되죠. 5일선 21선 돌파 흐름 나오면 일단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작든 크든 그래서 일단은 끌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여튼 뭐 인내하셔서 끌고 가신 시청자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미리 아마 내일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저희 지금 보여집니다. 이런 형태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코치 같은 경우도 오버죠. 이 정도 상한가 친 다음에 추가 시세 없이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강력한 지지선들이 있어요. 21선, 61선 동시 어쩌면 21선, 61선 넘기는 상황에서 굳이 추가하게 나올 일은 없어요. 아무리 뭐 AI 관련주도 조정으로 나온다 한들 저는 코칩은 결국은 보세요. 굉장히 좀 강력한 매수 수급 따를 때 강력한 대형 거래량 수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나왔을 땐 거래량이 거의 밋밋하단 말이야. 최근에 나왔을 때 거래량이 이렇게 대형 거래 나왔을 때는 이틀 정도인데 이거조차도 확 장대목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방씩 상방으로 나온 다음에 긴 입구를 만들어서 민 거기 때문에 매집봉이란 말이에요. 이런 형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소화 과정 거치면서 모양 잡고 상방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일 추천드린 세이브존 INC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자산 부동산 가치주로 추천을 드렸죠. 근데 이 종목은 뭐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 뭐 전일 운봉망이 나왔다 하더라도 오히려 매수 기회다, 강력한 매수 기회다라고 좀 보여지고 굉장히 좀 좋은 매수 기회를 준 거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갭을 거의 확실히 메꿨고 만약에 내일 추가적으로 그 아무래도 이젠 그 서울고속버스 터미널 관련주들이 하한가를 쳤으니 시간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 가치주 같은 경우는 영향을 이 시점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매수 기회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차라리 대성산업이나 천일고속이나 동양고속을 이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매수하기보다는 세이버존 같은 종목도 훨씬 나아요. 저평가되어 있잖아요. 일단 저 PBR주에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하기가 굉장히 좀 편하단 말이죠.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만약에 내일
진입하는 저는 만약에 그 관련주들이 죄다 좋은 흐름 보인다 그럼 얘도 장대 한번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얘뿐만 아니라 뭐 지금 하림지주도 그렇고 모양이 다 비슷해요. 하림지주도 모양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전의 종목이 내일 밀리면 매수 기회야. 믿고 달고 장대 한번 나올 확률이 굉장히 커요. 내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안 나오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제 예상이 벗어나는 거니까. 근데 보통 나올 확률이 80% 이상은 됩니다. 제 여태 연구했을 때 차트 베이스를 연구해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이 밀렸을 때 매수하시면 수익 불황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이보준 INC 같은 경우는 제가 저평가되어 있는 측면에서 드린 거고 차트도 굉장히 좋아. 차트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말씀드린 게 크거든요. 신용비가 적잖아. 1% 이하잖아. 그러니까 부담이 없어요. 악성 매물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라제니텍스 같은 경우는 예상대로 300일선 강하게 넘겨줬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유한양이 2대 주주 있다라는 걸 강점으로 말씀드렸죠. 뭐 이번 운시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강시사 나왔고 에임드 바이오도 강시사 나왔죠. 유한양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한결같이 강한 시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매드팩트 같은 경우는 이 회사의 자회사인 매드팩트 같은 경우는 저점대에 2배 이상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 아직 저점대에 2배도 안 나왔습니다. 저평가돼 있다는 소리야 결론적으로.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금일 두피 관련주들이 강하게 갔잖아요. 탈모 그 관련주들이 강하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 기업 테라젠 이텍스도 두타 스테리드 성분 이젠 탈모약을 출시한 적이 있어요. 이노다트라는 그 이노다트를 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두타 스테리드 성분 탈모약 이노다트를 출시한 적이 있다. 과거 뉴스가 나왔더라고. 4월에 이번 연도 4월인가 기사 나온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나오는 게 이상하다. 근데 사람들이 알려지질 않았다 보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회사의 그 자회사 있잖아. 어찌 보면 이 회사의 자회사도 테라젠 바이오라고 이 회사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 이 회사 자회사도 탈모 유전자 검사와 모바일 케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탈모 관련주 맞거든요. 이 기업도 완벽히.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고 유한양이 투자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시세가 안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5일선이 우상향 흐름이 나오면서 어차피 5일선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크게 올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내일 피크죠. 300일선 강하게 넘겼으니까 밀리기보다는 이제 내일 이제 강하게 힘이 좀 실려야 되는 거거든요. 힘이 실리지 않으면 못 가는 거야. 이 종목은 안 보는 게 나아. 오히려 다른 종목들 보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투자자들이 관심을 이게 탈모 관련주라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관심을 안 가지면 의미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내일 흐름 한번 보면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 추천주를 두 종목 또 가져봤어요.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주는 경방이야. 역시 이 종목도 부동산 가치주야. 부동산 가치주고요. 왜냐면 겉으로 봤을 때 이 기업이 섬유 기업이지만 이 회사의 진짜 가치는 부동산이 있어요. 특히 영등포 핵심 상권에 있는 타임스퀘어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근데 뉴스에서도 봤을 때 타임스퀘어 가치가 3조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약. 그래서 아무래도 서울에서 손꼽히는 대형 복합물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높은 부동산의 이런 높은 이런 가치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에서 이제 대규모 공장 부지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용인, 안산, 강주 등지에 대규모 공장 부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그래서 장보가보다 실제 가치가 훨씬 높게 평가되는 자산이 많은데요. 특히 이 기업이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타임스퀘어뿐만 아니라 이 회사 가지고 있는 공장 부지까지 다 합치면 약 한 4조에서 5조 원대 된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말들이. 실제로 정도는 못해도 최소 잡아도 3조 원 이상입니다. 일단 최소 잡아도 3조 원 이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총을 봤을 때 2,974억밖에 되질 않잖아요. 맞죠? 지금 10분의 1 정도의 가치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 기업은. 그러니까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최근에 고속버스 터미널 관련주들이 너무 가열돼가지고 어째 보면은 그 천일고속이나 동양고속 같은 경우는 뭐 하한가에 쳤잖아요. 대성산업도. 근데 이 종목도 이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시간에 있잖아요. 어째 보면 이제 넥스트레이드에서는 거의 만원대 초반, 9,800원대까지 밀렸더라고요. 9,800원. 넥스트레이드. 그럼 내일 몇 프로에 시작하겠어? 한 마이너스 한 6%에서 마이너스 한 8%에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맞죠? 밑에서 시작할 거라면 밑에서 시작이. 그러면 아주 좋은 매수기예요. 손해보질 않을 가격이란 말이야. 혹시라도 내일 만약 밀리잖아요. 이렇게 밀려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매수 진입하기 굉장히 좋은 구간이라고 보여져요. 기업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파이가 있단 말이야. 경만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은 어찌보면 이제 최근 이제 고속버스터미널 관련주들이 이젠 가열되면서 이젠 시장에 덜 오른 자산주를 찾는 흐름이 전 나올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젠 대체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큰 게 전 경방이라고 보여져요. 오히려 청일고속이나 대성산업이나 뭐 동양고속 이런 종목들 매매할 바에야 삼표시멘트였나? 헷갈리네. 뭐 이런 삼표시멘트 뭐 이런 종목들보다는 사실 전 경방이 더 좋아요. 경이 더 좋아 보여요. 너무 터무니없잖아요. 가진 부동산 재산은 소전인데 시가총액 2,973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차트도 좋아요. 차트 예전에 최근에 상한가 나고 위에 한번 올리고 거의 조정이 거의 리셋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시세 부근까지 돌았다는 거는 말 그대로 리셋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형태에서는 내일 제가 예상한다면 밑으로 밀린 척하면서 장단봉 나올 확률이 커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큰 수익, 단기적으로 큰 수익이 나올 확률이 좀 크다고 보여집니다. 세이브존 INC도 말씀드렸지만 경방도 비슷해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이번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유유제약을 가져봤는데요. 유유제약은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생산하는 국내 중견 제약사로 개량신약 개발 능력을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도 어차피 전일 이제 넘어갔으니까 전일 같은 경우에 이제 탈모 관련주로 움직인 이유가 최근에 유유제약이 탈모 치료제 글로벌 임상진입 기대감으로 이제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뜨면서 이렇게 강세 흐름이 나왔고 유유제약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아보다트라는 이제 그 캡슐이 있는데 연질 캡슐이 있는데 이 캡슐을 사실 섭취할 때 굉장히 좀 불편함을 느끼는 환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유제약에서 개발 중인 아보다트 개량 신약은 크기를 3분의 1로 줄이고 정제 형태로 개선해 먹기 편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탈모 치료제 테마로 이렇게 전일 이렇게 급등이 나온 부분이에요. 근데 크게 나오진 않아가지고 제가 가져온 게 큽니다. 왜냐면 탈모 이슈가 어쨌든 탈모 관련주 이슈가 이틀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전일 첫 상승이 나온 겁니다. 300에서는 첫 상승이 나왔고 18%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내용에 비해서 관련주 딴 거 막 상한가 치잖아요. 근데 생각보단 크게 나오진 않아가지고 또 나오다가 18% 나오다가 또 세게 밀었잖아요 윗골이. 근데 300일선은 살린 상태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시세가 덜 나온 이제 탈모 관련주를 찾는다면 전 유유제약이 좀 관심을 받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차트 베이스 굉장히 좋고 대한거래량 이쁘게 잘 실렸죠. 그리고 이전과는 좀 다릅니다. 이전에는 300일선을 넘기다가도 윗꼬리를 길게 이렇게 막 봐가지고 막히는 느낌이 강했죠. 보시면. 근데 이번 완벽하게 넘기는 형태예요. 그 여태 봤을 때 양봉으로 굉장히 좀 강력하게 좀 먹는 모습이에요. 그동안은 어정쩡 넘기다가 밀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300에서는 저항 때 죄다 막히는 부분이었어요. 뚫는 척 하다가도 그냥 밀리고. 근데 이번에는 장대한봉으로 그냥 대장거래 실려가지고 슈팅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여태 대장거래 실려서 나온 경우에는 다 실패했어요. 보시면 이렇게 대장거래 실려서 나왔을 경우는 실패하잖아요. 뚫다가도 밀리잖아요. 맞죠? 근데 이번에는 뚫은 다음에 종가상을 뚫어버렸단 말이야. 밀렸어도. 그러니까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이제 추세가 바뀐다는 얘기야. 그동안 뭐 대형주의의 장세가 지속됐다가 이제 중소형주 장세로 전환이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 탄력있게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더군다나 제조까지 이제 요즘 유행하는 어쩌면 수급적으로는 힘이 강한 섹터에 편입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바닥에서 유유제약은. 그러니까 이 종목은 매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